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유병수 친구 주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주진우 의원님께서 2025년 서울 석세스 대상의 정치 부분 의정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22대 국회 등원 후 1년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아서 법률과 사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당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면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상을 드립니다. 아, 실제 상 줄 때보다 더 띄워주시네요. 그대로 수상에 관한 이야기를 자,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민망합니다. 어쨌든 네. 더 잘 싸우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민망하라고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네. 민망하라고. 민망하네요. 네네. 뭐 다른 사람 한두 사람 더 받았는데 읽어드릴 이유가 없어서 안 읽어드립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만 받은 것만 부과시키면 됩니다. 친구 찬스 같은 거죠. 네. 또 한 사람 제가 친한 분 있어서 한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광역행정 대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상탄 사람 되게 많은데 딱 친한 사람 두 사람만.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법사위에 같이 있잖아요. 네. 목소리 크고 좀 논리가 있죠. 본인만의 논리가. 저는 내란무새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맨날 내란 타령만 맨날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만의 논리. 네. 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논리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만의 논리라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어저께 피소가 됐어요. 고소를 당했습니다. 국회에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TV조선 저희 회사에서 우리 후배 기자들이 보도를 했죠. 어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초대형 단독. 초대형 단독. 원래 이게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확보했던 거예요. 확보했던 건데 피해 여성이 보도를 조금 안 했으면 해가지고 그냥 보도를 묵혀놓고 있다가 본인이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장 의원은 본인은 결백하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죠. 본인은 그렇게 해명하고 있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고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주진우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 술자리에 나타난 남성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 도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영상을 보면 뒤늦게 합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해당 비서관과 상황을 목격한 다른 비서관들의 주장입니다. 그때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경찰이 직접 여기 식당 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이 비서관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용기를 내게 됐다며 철저한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최근에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 불능 상태였고 주변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했고 국회의원 행위를 보좌 직원들이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얘기했고요. 장경태 의원의 입장을 얘기하면 제가 아는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은 먼저 취재하시죠.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보세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는데요?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아니 저 내용은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일단 정보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그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대처해야죠. 대응해야죠.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당 지도부에도 좀 이런 내용 보고하셨을까요? 아니 아무 사실이 없는데 오늘 하는데 뭘 보겠어요. 강력 대응하겠다. 자,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자, 요 상황을 보고 요 취재 리포트된 내용을 보시고 요 고소한 내용들을 보셨을 때 요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까요? 네. 일단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무고했다, 거짓말로 고소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 네, 그래서 굉장히 언동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장경태 의원이 매우 당황한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2차 가해 논란이 이미 촉발이 됐고요. 왜냐하면 피해 여성이 어떤 보좌진이 다른 실 국회의원을 없었던 일을 지어내서 무고한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상대 피해 여성에 대해서 무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거짓말로 고소했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입장은 TV조선 보도가 나오기 전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입장이 궁금해요. 저 영상을 보고도 똑같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죄명으로는 중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중강제추행은 뭐냐면 인사불성이거나 뭐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해 있거나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면 그 자체로 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제추행하면은 뭐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막 강제로 만지거나 신체 접촉하는 거를 강제추행이라고 하잖아요. 중강제추행은 아예 의식이 없는 경우, 만취한 경우 이런 경우에 중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정이 똑같아요. 죄질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전문적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추행범들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취한 여성이 있는 경우에 은근히 접촉해서 그 약간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일행인 척하면서 이렇게 만지거나 접촉해서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본질적으로 이 내용하고 그 고소장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네. 그럼 쟁점은 하나예요. 이 피해 여성이 그러면 만취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 신체 접촉을 허용했을 것이냐. 두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귀던 사이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난 사이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뭐 썸 타는 사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성 없는 다른 의원실 보좌진이고 심지어 직접적인 권력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권력관계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유력 의원이고 그리고 국회 내에 어느 의원실의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권력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회식하거나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회식을 하는데 어떤 직장 동료가 술에 혹시 좀 만취를 해서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 가족에게 전화하고 그렇죠. 아니면 아주 하다못해 여성 동료들이 부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피해 여성이 뻗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 남자 직원들이 마음대로 신체 접촉해서 터치 못합니다. 네,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지금 이미 그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상황 아니면 정말 응급 상황이어서 막 그 119 저 대원 정도 되지 않으면은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간극이 너무 가깝고요. 이게 지금 관계가 아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저 영상을 찍은 거는 그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입니다. 네. 남자친구 와서 보니까 부적절한 접촉이 있다고 판단해서 영상을 찍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지금 담긴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 당시에는 막 내가 고소장 써놓고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죠. 왜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고 있어 라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영상까지 찍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 고소를 과연 무고라고 우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피해 여성이 지금 얘기했지만 막 그 1년여 지나서 고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설명이 저는 구구절절 맞다고 봅니다. 아니, 본인도 고민했을 거예요. 당한 게 기분 나쁘고 굉장히 그렇지만 자기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보좌진으로서 어떤 유력한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자니 억울하고 문제 제기를 하자니 두렵고 그 심리 때문에 기다리다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피해 여성의 그 고민이 너무 공감이 될 정도이고 저는 그 속보로서 민주당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장경태 의원이 탈당했다. 이런 속보가 저는 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어제 당장 저 내용이 나오니까 정청래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바로 제소를 해서 네. 윤리심판원에다가 윤리감찰단이죠. 감찰단 해가지고 진상조사를 하라 딱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조진우 의원이 좀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짝 무릎팍도사. 네, 속보로 뜰 겁니다. 이게 저는 하루 이틀 내에 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 영상이 공개되기 전 입장하고 공개된 후의 입장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 영상은 국민들이 딱 보셨을 때 누구라도 아실 겁니다. 회식에서 우리 딸, 내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 회식에서 술 취했을 때 다른 남성이 동의받지 않고 저렇게 접촉해도 됩니까? 그게 허용되는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안 되죠. 네,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여성이 실제로도 굉장히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매우 힘이 실린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그동안 성추행과 관련해서 매번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단어를 창조해낸 정당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또다시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한다는 건 정무적인 부담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떤 주장을 해도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시기도 보면 작년 말이라고 하잖아요. 낮에는 무조건 내란무새처럼 내란 타령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나라 걱정하는 것처럼 온갖 얘기 다 하고 여성의 날 되면은 여성 인권 보호하자라고 막 성명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밤에는 그 젊은 여성 보좌진들 관련해서 술 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강제추행으로 고소될 정도의 어떤 접촉이 있다면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하고 이거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조사 결과 빨리 내놔야 되고요.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피해 여성 못 부르거든요. 영상이 있잖아요. 저 영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무곤이 이런 강한 발언이 나왔지만 실제로 저 영상이 나온 이상 저 영상에 대해서
제가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설명할지가 좀 막막해요. 설명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좀 장경태의 네. 선택은 저는 탈당일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사실상 지도부랑 얘기해서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매번 탈당해놓고 또 흐지부지되면 슬그머니 입당하고 탈당했을 때 더 충성도 시험한다고 민주당이 못할 만한 더 이상한 것 막 시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법사위원으로서 계속 여기서 활동할 수 있나요? 중강제추행의 피혐의자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법사위에서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사실은 의원직 수행도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데 뭐 분이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통상 민주당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탈당을 시키겠죠. 탈당하고 그런 다음에 무소속으로 남아서 민주당보다 더 센 발언들을 하면서 네. 더 충성 경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복당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네. 민영배 의원처럼. 네. 맞죠? 저는 난 민영배 의원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네. 그럴 것 같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게 좀 저는 많이 불편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또 이 여성의 날 캠페인도 가가지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막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뭐 연설도 하고 했던 그런 장경태 의원인데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마음이 마음이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주진우 의원의 예상은 곧 탈당할 것이다. 네. 그리고 법사위원 나가세요. 네. 나가시죠. 이런 상황이면 나가야죠. 본인이 이제 고소당했는데. 네,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됐어요. 우리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투쟁하신 것 아닙니까? 네. 검수완박법 맞고 공수처법 맞고 뭐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한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제 맞고 그거 하려다가 사실은 원내대표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패스트트랙으로 기소가 돼서 6년이나 고생을 하고 고생 끝에 결국은 당선 무효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정까지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이 막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재판 중인데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냐. 반대로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어떻게 중강제추행의 피소가 됐는데 법사위원을 합니까?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